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KGM의 토레스 하이브리드입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대비 평균 398만 원이 저렴한 3,100만 원대부터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는 투싼,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대비 최대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또 소렌토, 산타페 하이브리드 대비로는 최대 1,000만 원가량 저렴한 차량이기 때문에 극강의 가성비를 챙긴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르노의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하고 비교하더라도 동일한 투 모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600만 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성비가 좋은 모델은 사실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SE 에디션이라고 신설 트림이 나왔는데요. 다만 요거는 블랙 특화 트림으로서 옵션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지만 아쉽게도 제가 타볼 차량은 SE 트림이 아니기는 합니다. 지금 보시는 컬러는 포레스트 그린 컬러입니다. 토레스 외장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가솔린과 하이브리드만의 특징은 없습니다. 그리고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17, 18, 20 이렇게 인치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고요. 현재 보시는 차량은 20인치 휠입니다. 제가 최초 시승 행사 때는 18인치 사양을 시승을 했는데요. 요번에는 최대 인치수인 20인치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솔린에는 없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들고요. 또한 친환경 파워트레인이긴 하지만 보성능처럼 안쪽에 디스크가 보이는 타입이라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타이어 스펙은 245에 45 사이즈가 적용이 됩니다. 후면부에서 하이브리드만의 특징으로는 KGM 로고 아래쪽에 보시면 하이브리드 레터링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확실히 이 레터링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이 차량은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는 사양이고요. 기본 용량은 687리터에 2열 폴딩 시에는 최대 1510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러기지 보드도 소화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물품들을 조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체감상으로 트렁크 공간만 본다면은 르노의 그랑콜레오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토레스 하이브리드 실내에 왔습니다. 실내 컬러는 총 3가지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차량은 브라운 컬러입니다. 기존 가솔린하고 동일한데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천연 가죽이 아닌 인조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인조 가죽일 경우에는 군데군데 이렇게 패브릭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서 천연 가죽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모두 다 가죽으로 들어가고요. 또한 퀼팅 파이핑도 지금 인조 가죽 같은 경우는 되게 밋밋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천연 가죽을 넣으시면 여기 퀼팅 파이핑이 조금 더 추가가 되면서 약간의 고급감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조 가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만졌을 때 촉감이라든지 착자감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조 가죽도 나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전용 컨텐츠가 들어갑니다. 평균 연비부터 해가지고 뭔가 전기차처럼 현재 배터리 게이지를 수치화해서 표현해주고 있고요. 또 EV 모드라든지 하이브리드 모드를 총 얼마를 사용을 했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차량을 이틀째 타고 다녀가지고 기름이 조금 없어졌는데 가득 주유를 했을 경우에 700km 초중반대까지 주행이 가능하더라고요. 확실히 가솔린하고 비교했을 때 200k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전방 클러스터에 에너지 흐름도라고 해가지고 내가 전기 모터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엔진으로 주행이 되는지 또는 엔진힘을 전기 모터로 통해 가지고 구동이 되고 있는지를 그래프화해서 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꽤 좋더라고요. 그 외에 하이브리드만의 특징으로는 KGM 로고가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이외에는 별도로 추가적인 차별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은 아쉽게도 선루프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파노라마 선루프를 옵션으로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감을 좀 더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은 선루프를 넣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타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 주행을 하기 전에 지금 시내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도심 주행을 했을 때 최대 94% 정도 전기차 모드로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지금 한 4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웬만하면은 전기 모터로 주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는 47% 정도가 차 있고요. 요 정도일 때 저속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전기 모터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르노의 그랑콜레오스처럼 듀얼 모터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풀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효율이 좋은 파워트레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터리는 1.83kW가 들어가 있고 전기 모터가
130kW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기아 차량에 보통 하이브리드가 정말 용량이 큰 게 들어가야지 54kW 정도가 되고요. 또 르노의 그랑콜레오스도 진짜 연비가 잘 나오는 차량이었는데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도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됩니다. 하지만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130kW, 제가 타봤었던 풀 하이브리드 중에서는 가장 큰 전기 모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잘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는 80에서 90km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랬을 때는 아직까지는 엔진으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엔진으로 구동이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계속 배터리 게이지가 차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현재 배터리가 64%, 65% 이렇게 쭉쭉 차오릅니다. 그러니까 엔진 개입도에 따라서 배터리가 얼마나 빨리 차느냐도 중요하거든요. 풀 하이브리드는. 근데 보통의 싱글 모터, 그러니까 일반적인 병렬 방식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엔진을 사용을 하더라도 조금 뭐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쭉 밟아줘야지 배터리 게이지가 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듀얼 모터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엔진을 조금만 쓰더라도 배터리가 벌써 70%예요, 여러분. 아까랑 똑같은 속도로 가고 있는데 다시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 정도로 많이 차 있을 때에는 고속에서도 웬만해서는 전기 모터로 주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속뿐만 아니라 고속에서도 조용하게 주행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으로 와닿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고속에서 계속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배터리가 다시 55%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시속 85%인데도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되고 있다가 방금 전에 엔진이 개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거의 그렇긴 한데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되다가 엔진으로 구동이 되었을 때 소음이라든지 충격, 불필요한 이런 잡음 이런 것들이 사실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정숙도입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엔진룸부터 엔진 커버, 휠하우스 모든 필러에도 발포형 흡차음제가 도입이 되어 있고요. 또 루프를 포함해서 요 하부까지 흡차음제 면적이 상당히 많이 도입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가솔린 대비 조용하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또한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T7 트림의 20인치 휠 사양입니다. 20인치 한정으로 타이어가 일반 타이어가 아니고 흡입형 타이어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로드 노이즈를 조금 더 막아줄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속 80km고요. 이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내려볼게요. 오늘 바람이 되게 많네요. 하나 보겠습니다. 근데 다른 브랜드의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KGM 브랜드는 윈도우를 닫았을 때 모터가 성격이 급해요. 약간 K 패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닫혔을 때 뭔가 후루룩 하고 닫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윈도 노이즈를 잘 막아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레스는 공기 저항 개수라든지 유선형 디자인보다는 직선형의 디자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역학적으로도 조금 안 좋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풍절음도 들어올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차량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옆유리에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고요. 또한 윈도 노이즈라든지 이렇게 외부 소음, 옆에 지금 디젤 파워트레인의 1톤 트럭이 지나갔는데 외부 소음 유입은 꽤나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얘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다, 뭔가 시끄러운데 이 잡음은 뭐야? 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부 소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새로 포장된 도로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럴 땐 당연히 조용하죠. 이 구간은 사실 경차도 조용해요. 여기서 크랙 있는데 다시 새로 포장된 도로,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편차가 크게 느껴지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나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17, 18, 20 이렇게 인치수가 있는데 저는 최대 인치수인 20인치 휠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랙이라든지 땜빵한 구간 있잖아요. 저런 구간을 지나갔을 때에는 로드 노이즈가 조금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흡입형 타이어라고 하긴 하지만 저러한 구간에서 소음이라든지 충격을 막아주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리 이음새 구간은 제법 또 잘 막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 홈이 파여 있거나 포트홀 구간만 조금 피해서 다니신다면은 나름 편안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은 전륜 36psi, 후륜도 36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적당한 공기압 수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승차감은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편안하다라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차 중량이, 얘는 전기 모터도 들어가고 배터리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공차 중량이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140kg 정도가 무겁습니다. 이게 차체가 무거워질수록 안 좋은 노면에서의 대응력, 그러니까 승차감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우둘투둘한 구간이라든지 약간 노면이 안 좋은 상태를 지속적으로 갔을 때 눌러주는 힘은 좀 더 좋습니다. 좀 더 좋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자차가 토레스 가솔린입니다. 토레스 가솔린을 제가 지금 2년 넘게 타고 다니면서 뭐 만족스러운 부분도 분명 있긴 하지만 불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좀 통통 튀는 승차감이었거든요. 아무래도 경쟁 차종 대비 짧은 휠베이스에서 오는 통통거림이 이따금씩 불편할 때가 있었는데요. 하이브리드는 무게발로 조금 더 눌러주기 때문에 가솔린보다는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인치수가 지금 20인치라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8인치가 토레스 하이브리드하고의 궁합이 가장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시승행사도 왠지 18인치 사양으로 차를 이렇게 세팅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20인치는 드레스업 효과로는 좋긴 하지만 승차감을 원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18인치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컴포트, 스포츠, 에코 이렇게 총 3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컴포트 모드로 다녔고요.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전방의 클러스터 계기판이 좀 더 레드 컬러로 변하면서 뭔가 배터리 게이지라든지 아니면 연료 게이지가 노란 색깔로 좀 반대되는 컬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다른 브랜드하고 비교했을 때 보통 드라이브 모드 바꾸면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클러스터 디자인이 많이 변경이 되거든요. 그에 반해 KGM 브랜드들은 디자인 변화가 있긴 하지만 좀 소극적입니다. 조금 변화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화가 되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속도를 조금 낮춘 후에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엔진 방금 구동되었습니다. 근데 가속감이 되게 부드럽게 쌓여서 올라가는 타입이거든요. 출력은 가솔린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큰 차이가 없긴 합니다. 근데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은 가속되었을 때 되게 조용하게 붕 하고 가속이 됩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5500rpm에서 시스템 출력 177마력, 그리고 토크는 2400부터 4200rpm에서 30.6토크의 힘을 발휘합니다. 수치로 봤을 때는 가솔린보다 조금 높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실제적인 실가속력은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속도를 조금 줄였다가 풀 엑셀링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엑셀링을 쭉 했습니다. EV 모드일 때는 약간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엔진으로 구동이 되면서, 그러니까 달려나가주고 있기는 해요. 달려나가주고 있기는 하지만 힘이 그렇게 넉넉한 차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영역 내에서는 부족함 없이 달릴 수 있겠지만 막 쫙 쏘면서 막 피드백이 빠른 타입은 아니에요. 그리고 차가 이게 공차 중량이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140kg 정도 무겁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가속력은 한 200kg 정도 더 무거운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차가 무겁다라고 느껴져요. 최대 마력과 최대 토크가 조금 높은 RPM에서 터지는 타입이거든요. 특히 최대 토크 같은 경우는 2400rpm부터 터진다고 합니다. 보통 요즘 터보차저가 달려있는 차량들은 한 1500에서 뭐 많게는 한 1800 그 정도 RPM에서 최대 토크가 터지는데 얘는 2000rpm을 넘게 써야지 출력이 조금 터지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엔진은 추가적으로 1.5 가솔린 터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기존의 가솔린하고 다른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도 하이브리드 전용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밟아봐도 지금 EV 모드에서 엔진으로 구동이 되었거든요. 분명 엔진으로 구동이 되고 있긴 하지만 뭔가 전기차처럼 무미건조하게 휘웅 하고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버전하고 비교했을 때 또 하나 다른 점이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미묘하게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직진 안정성이 살짝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속 직진 안정성이 소폭이긴 하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고속으로 달렸을 때 기분이 좋지만 막상 또 출력이 넉넉하지가 않다라고 느껴지니까 약간 언밸런스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는 고속 주행보다는 막히는 시내 구간이라든지 일반적인 일상 영역 구간 내에서 좀 더 만족감이 좋은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가상 엔진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엔진음 타입을 1로 세팅을 해놨고요. 이번에는 2로 바꿨습니다. 살짝 엑셀링 해볼게요.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나요? 사실 저는 지금 이 핸들 바로 앞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상 엔진음 1과 2의 차이가 그렇게 두드러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집중을 해서 느껴봐야지 뭔가 약간 다른 것 같긴 한데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른가? 똑같은가? 이렇게 긴가민가하게 만드는 사운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스럽다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운드도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상엔진 사운드는 달렸을 때 말고 저속이라든지 지금처럼 이렇게 정차했을 때 조금 더 두드러지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귀에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운드가 가상엔진음 2고요. 1은 조금 더 하이톤인데 얘도 이제 전기차에서 느낄 수 있는 엔진음이거든요. 되게 근데 그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1은 웽이고 2는 오예요. 그리고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좀 대용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생제동도 당연히 들어오지만 이게 총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 또 앞에 좁은 유턴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브레이크를 안 밟고 멈춰보도록 해볼게요. 저 브레이크 안 밟았습니다. 지금 멈춰야 되는데 이게 속도가 많이 줄어야지 멈출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진짜 막히는 구간에서 타봤을 때 레벨 3 정도면은 아주 막히는 구간에서는 완전 정차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막히는 구간에서는 이 회생제동 뒤에 패들 시프트 보이시죠? 요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효율적이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무려 요 360도 3D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옵션 사양이고요. 최고 트림인 T7에서도 기본적으로 안 넣어주고 추가를 하셔야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3D 뷰는 물론이고 이렇게 조향 각도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차가 서 있는데 이 앞바퀴를 살짝 이렇게 틀어볼게요. 이렇게 틀었을 때 조향 각도까지 나옵니다. 요거는 뭐랄까 약간 오프로드 구간 그런 데에서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오프로드로 가면은 차 아래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클리어 뷰를 보여줘야지 좀 더 좋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하부까지 모니터링을 해주진 않습니다. 자, 그럼 신호가 걸렸기 때문에 한 번에 유턴이 가능한지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입니다. 오! 생각보다 스티어링의 기어비가 높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구간이 정말 좁기 때문에 어떤 차들은 한 방에 유턴이 안 돼가지고 후진했다가 가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약간의 연석을 밟고 보드블록을 밟는 그런 차량들도 많았는데요. 최근에 타봤었던 요 정도 덩치를 가지고 있는 SUV 중에서는 나름 스티어링의 기어비가 민첩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전방부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선의 능력을 느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추가적으로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4륜구동 없습니다. 전륜구동 단일이에요. 그리고 현재 시승 차량은 20인치 휠이 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시속 70km는 너무 느린 것 같다 해가지고 오늘은 시속 80km로 돌아 나가 보겠습니다. 특별히. 꽤 나름 민첩한데 코너 구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롤링이 발생이 되고 하중 이동도 살짝 있긴 합니다. 제가 점점 조수석 쪽으로 가고 있죠. 근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최대 인치 수인 20인치가 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데 사실 18인치나 17인치는 방금보다 조금 더 롤링이 더 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선의 능력은 생각보다 민첩하지는 않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전륜구동 차들이 그렇긴 하지만 약간의 언더스티어를 품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게 휠베이스가 동급과 비교했을 때 조금 짧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또 짧은 휠베이스에서 오는 나름의 민첩함이 또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좋고 안 좋고 좋고 안 좋고 이게 겹겹이 쌓여 있어요. 자,
자, 그럼 이번에는 급 조향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입니다. 먼저 좌측으로 해볼게요. 오! 최근에 타봤었던 차량들 중에서 하중 이동이라든지 차체 자세 제어 능력이 좀 떨어지는 편에 속합니다. 다시 한번 우측으로 해볼게요. 핸들을 딱 틀고 나서, 그러니까 뒷바퀴죠. 리어가 반의 반박자 정도 늦게 따라오고요. 또 휠베이스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긴 차량을 탄 것처럼 시간텀을 두고 움직여줍니다. 요거는 아마 좀 컴포트하고 편안한 하체 감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세팅이긴 하지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20인치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데 사실 더 작은 인치수는 좀 더 롤링이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조향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이 살짝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조향을 했을 때 핸들 같은 경우는 무게감도 적당히 묵직해지면서 안정감이 있거든요. 근데 하체가, 얘가 전자 제어가 없잖아요. 일반적인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스포츠 모드를 변경을 하더라도 하체의 세팅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언밸런스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살짝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버튼 한 방만으로 바로 세팅이 가능하고요. 반자율 주행 레벨 2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차와의 간격 조절은 물론이고 차선 보조, 핸들 보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저 앞에 뭐 시속 80km 단속 구간이야. 그러면 내가 100km로 세팅을 해놨어도 알아서 80km 언더로 맞춰줍니다. 이런 것들도 과거 KGM에 들어갔었던 인텔리전트 크루즈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진보된 ADAS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약간 곡선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차선 보조, 핸들 보조 한번 느껴볼게요. 곡선 구간인데요. 오, 나름 인식률이 뛰어납니다. 오, 근데 지금 제가 핸들에서 손을 놓은 지 꽤 됐는데 이제 팝업이 뜹니다. 다른 브랜드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핸들에서 손을 놨을 때 핸들을 잡으시오 라는 경고 문구라든지 팝업 이런 것들이 조금 늦게 뜨는 편에 속합니다. 진짜 빨리 뜨는 브랜드들은 놓자마자 막 바로 잡으라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 좀 여유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보면 연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18인치 기준으로 최대 연비인 복합 연비가 리터당 15.7km가 나오고요. 저는 아쉽게도 20인치를 타고 있어가지고 복합 연비가 리터당 15.2km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한 100km 정도 사실 주행을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트릭 컴퓨터 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차량을 주행을 했을 때만 연비가 리터당 18.4km가 나오고요. 또 평균 연비 트릭 컴퓨터 상으로는 복합 연비가 리터당 18.3km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막히는 도로 5, 고속도로 5, 그러니까 5대5 정도 주행을 했을 때 요 정도가 나오고요. 순수 전기 모터 주행량은 67% 정도가 되고, 하이브리드 요건 이제 엔진으로만 갈 때가 있고 엔진이 돌아가긴 하지만 그 동력을 모터한테 쏴줘가지고 그래서 구동이 되는, 그거 포함해서 33%가 됩니다. 확실히 엔진이 개입이 되는 것보다는 전기 모터로만 주행이 가능한 게 거의 과반수 이상이다 보니까 확실히 전기차처럼 운용을 하기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레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도심 주행, 그러니까 가고서고 막히는 구간에서 최대 94% 정도를 전기차처럼 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탔을 때에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예시로 르노의 그랑콜레오스도 투모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에도 진짜 엔진이 없어도 된다, 그냥 계속 전기 모터로 가다 보니까 뭐 엔진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막 사실 없어도 주행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예상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토레스 하이브리드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엔진으로 구동이 되는 시간이, 이게 배터리 게이지가 짧으면 좀 많긴 한데 웬만해서는 약간의 엔진 개입만으로 배터리가 금방 차는 편이기도 하고 또 효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타봤었던 요 정도 준중형에서 중형, 그 정도의 SUV 차량들 중에서는 정말 효율성이 좋은 파워트레인인 것 같아요. 연비가 근데 지금 막히는 길이거든요, 전방에. 막히는 길을 가면 갈수록 연비가 점점 더 늘어납니다. 현재 평균 연비가 리터당 18.4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가솔린 토레스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이 차이가 나요. 와, 카메라 끄려고 했는데 지금 평균 연비 리터당 18.5km입니다. 이대로 막히는 구간을 계속 간다면 앞자리 2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토레스 하이브리드 2열입니다. 제가 시승 행사에서는 18인치 사양을 탔었는데요. 이번에는 20인치 사양입니다. 승차감 위주로 느껴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방지턱이 많은 구간을 지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지턱입니다. 나름 편안하게 가지고 있고요. 한 번 더. 둔턱 구간을 갔을 때에는 나름 컴포트한 하체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한 번 더 넘어볼게요. 여기서 방지턱에 맨홀 구간 한 번 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맨홀이라든지 좌우 편차가 다른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을 갔을 때에는 좌우 충격이 다소 요란하게 요동이 치는 편입니다. 제가 1열에서는 승차감이 비교적 괜찮다, 편안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열은 1열하고 비교했을 때 편차가 다소 큰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주 잘 포장된 평지에서는 편안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된 크랙이 있고 방지턱이 있고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곳을 지속적으로 가면 갈수록 좀 달크당거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면 상황에 따른 편차도 다소 큰 편에 속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토레스 또 액티언 이런 차량을 탈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토레스 같은 경우는 2열의 시트가 후륜에 좀 더 가깝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노면이라든지 굴곡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방지턱 있는 곳에서도 충격이 이 현가장치하고 가깝게 있잖아요. 시트 자체가 제 엉덩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동급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충격이 다소 좀 액티브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승 행사에서 18인치 사양을 시승을 했을 때에는 나름 괜찮은 하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만 저는 지금 20인치 사양이잖아요. 20인치 같은 경우는 17, 18인치하고 비교했을 때 편평비가 조금 더 좁습니다. 얘가 편평비가 지금 45인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에서 흡수해주는 게 조금 덜합니다. 추가적으로 20인치 기준으로 흡음형 타이어가 적용이 된다 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로드 노이즈, 그러니까 노면에 소음들을 살짝 막아주는 정도인 것 같고 승차감 보완에는 사실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KGM의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에어백은 8개가 들어가 있고요. 충돌 테스트는 KNCAP에서 81.6점으로 2등급, 리콜과 무상 수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 정보는 1.5 가솔린 터보와 1.83kW 배터리, 130kW 듀얼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DHT 하이브리드 트랜스미션으로 도합 최대 출력은 177마력에 30.6토크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모델과 비교했을 때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커버가 한 번 더 덧대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견고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KGM의 토레스 하이브리드 어떠냐? 기존 가솔린 토레스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상당히 충족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쟁 차종들과 비교했을 때 가성비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장점이 많다고 느껴졌고요. 제가 시승한 차량 같은 경우는 20인치 휠이 껴져 있기 때문에 복합 연비가 리터당 15.2km가 나온다라고 하긴 하지만 제가 열흘 동안 시승했던 결과 18km 이상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난 차량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